저는 이제 제가 한번 보시면 이제 요약입니다. 이게 트럼프,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생존 전략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수학 분석입니다. 지금 강점, 약점, 기회, 위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의 강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 금융은 세계 35위입니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 원래 이제 한 1,400원 정도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환율이 1,460원 정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위험 요소 보시면 제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한미통화스와프와 한일통화스와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통화스와프 2008년도에 우리가 600억 달러가 있었고 한일통화스와프는 더 많습니다.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정말 밉지만 한국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게 일본이지만 또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합니다. 1년에 1,500만 명 정도 방문하는데 일본과 우리가 한일통화스와프가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두 개 다 미국과 일본이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2024년도에 100억 달러를 한일통화스와프로 맺어줬습니다. 결론은 미국과는 한미통화스와프가 없고 일본과는 겨우 100억 달러가 맺어져 있다. 이거 GDP는 우리가 세계 9위 정도 되고 2022년 기준으로는 한 13위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프죠. 우리 원화가 국제 결제에서 인정되는 비율은 0.1%다. 35위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순서 자체가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우리 원화는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GDP는 미국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국제금융에서는 미국이 60%를 차지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외환보유고라든지 환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현재 4,157억 달러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가장 최신 자료로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하면 외환보유고는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은 GDP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데 지금 한 5,7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대만은 국가 GDP의 74%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1997년도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파산을 했습니다. 국가 부도가 났는데 일본과 중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는 석유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의 나라는 위험하다. 대만은 그 당시에는 90%까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74%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홍콩 다 100%가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더 못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한번 보십시오. 4,3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6,300억 달러나 가지고 있습니다.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나 브라질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저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고 주식을 하시거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한국은행만 믿지 말고 스스로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환율 위험에 대비해라.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미국의 1등 주식은 현재 애플이고 시가총액 3조 5천억 달러 정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적정 외환 보유고에 관련된 이론은 원래 4가지였습니다. IMF는 3개월 경상 지급액, 3개월 동안 한 나라가 석유를 사올 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우리가 경상 지급액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상 지급액,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했는데 IMF 말만 믿고 있다가 아르헨티나가 지금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12번째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MF가 3개월 경상 지급액만 지급해라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다가 아르헨티나가 부도나는 거 보고는 IMF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유동외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단기 외채의 2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1년,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1년은 단기 채권, 1년에서 5년은 중기 채권, 5년 이상은 이제 장기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단기 채권은 알 수가 있지만 중기나 장기는 언제 만기가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채권의 2배를 유동회차라고 부릅니다. 충분하게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동회차는 한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정상직업액, 우리나라가 매달 석유를 사오면서 결제하는 금액이 50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기도티와 그린스펀은 한 4,500억 달러, 또 IMF가 새로이 제안한 것은 한 7천억 달러. 그다음 BIS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외환보유를 비축하라고 한 것은 9,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이 비축하라고 한 것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오늘이 2월 4일 현재 1,460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1,500원은 넘어설 것이다. 저는 1,600원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5에서 6% 아주 낮은 비중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장 봉헌할 돈도 없다. 그래서 정부를 좀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달러를 보유하기에는 좀 아깝죠. 미국의 1등 주식 애플이라든지 우량한 주식을 사놓으면 애플은 매월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해주고 작년에 미국의 애플이 한 35%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의 우량한 주식은 평균 매년 30%씩 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애플을 사라는 거죠. 시가총액 1등입니다. 애플은 3조 5천억 정도 되고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가 애플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40대, 50대는 삼성을 많이 쓰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1등, 애플이 2등 정도 되는데요. 재구매율은 애플이 85% 정도 됩니다. 애플을 한번 산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애플을 사고, 그다음에 애플은 전 세계 국제결제에서 비자가 1등이고 애플페이가 2등입니다. 전 세계 결제 시장의 2등이다. 그 다음에 재구매율 얘기했었고, 그죠? 바로 이런 이유다. 애플은 지금 현재 예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금이 4.5%에서 4억까지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이익의 90%는 애플이 가져갑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을 팔아서 번 돈이 한 2, 3조밖에 안 되지만 애플은 매년 100조씩 돈을 벌어갑니다. 스마트폰을 팔아서 매년 100조씩 돈을 벌어간다. 스마트폰, 노트북, 모든 전자기기를 융합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 방어에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회귀 분석을 보시면 환율은 계속 85% 확률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1,500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600원, 1,700원, 1,800원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